2024 총선 자신있다. 네, 2024 총선 자신있다. 자, 오늘은 고양시 병의 홍정민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고양신문 독자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보봉산과 정발산 그리고 호수공원을 품고 있는 고양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은 저에게 특별한 곳인데요. 세 번의 처음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20년 전 엄마가 됐고요, 일산에서. 그리고 10년 전 처음 변호사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4년 전 정치인으로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 일산인데요. 그래서 오늘 참 각별한 날입니다. 21대 의정활동 4년을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기대 점수로 하자면 저는 90점을 주고 싶은데요. 홍정민 하면은 킨텍스, 인천 2호선, 대심도로 기억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 또 재건축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올라갔는데 성과들을 낸 거를 좀 참작을 해주시면 90점이라고 두고 싶습니다. 4년 동안의 성과를 국가적 정책, 지역과 관련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전망치가 1.7%로 네. 매우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극복하려면 혁신산업이나 첨단산업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틀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첨단산업 인재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어렵게 통과가 된 부분이고요. 기업이 직접 사내 대학원, 대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현대나 삼성이나 굉장히 대기업, 반도체나 배터리 유망한 기업들이 대학교, 대학원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일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을 해주신다면? 고향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교통 문제 관련해서 대심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민자 적격성을 통과해서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만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인천 2호선도 지금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이제 막 정비가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고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은 제가 지난 대선 때 5월부터 3월까지 10개월을 경선부터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네. 정말 근소한 차이로 0.73%포인트로 졌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20% 넘게 상회하는 상황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병 지역의 주요 이슈들 유권자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싶으신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고양병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이제 아까 성과로 말씀드린 교통과 주거 그리고 산업 부분입니다.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철도에서 인천 2호선을 산들마을 사거리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바람에 BC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곳이 고양선을 풍동 중산 거쳐서 일산까지 연장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 이 부분을 새로 비전으로 삼고 네네. 있고요. 주거 관련해서도 재건축 법안은 통과됐지만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제 복잡한 부분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빠르면 30년에도 착공이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선도단지를 일산에는 3곳까지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산업 관련해서 베드타운 고양시 일산을 벗어나기 위해서 CES 아시아를 제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이 유치가 되면 라스베가스 시 같은 경우는 딱 일주일 행사를 하면서 1조를 법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특히 공항하고도 매우 가깝고 라이스 산업이 발전하기에 매우 좋은 상황이고 당장 굴뚝 산업이나 이렇지 않더라도 한류와 밀접한 곳이지 않습니까? 정말 고양시 경제에 그리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병에서는 우리 홍 의원님과 이기헌 예비후보가 2인 경선을 펼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을 하셨던 내용인가요? 당원으로서 경선이나 이런 절차가 민주주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당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경선을 무사히 치러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입니다. 경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반 주민분들의 선택이 50%가 있고요. 여론조사가. 그리고 당원분들의 비중이 50%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2주 정도 뒤에 경선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아마도 날짜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주민분들께서도 동참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요. 고향병에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권리당원 분들도 같이 선택할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는 김종혁 위원장이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본선에서 만일 대결을 벌이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께 이제 아침 출퇴근 인사 그리고 호수공원이나 풍동, 정발산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바닥민심이 지금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역에서만 지난 지방선거, 대선, 그리고 총선 그리고 이번까지 4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인천 2호선 대심도 킨텍스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홍정민이니까 뽑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홍정민이 누군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꼭 뽑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걸로 봐서 제가 열심히 하고 국민분들께 그리고 우리 고향 시민분들께 사랑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기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 고향 지역을 넘어서 이번 22대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 선거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맡다 보니까 정치력보다는 사법적인 검찰의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법조인 분들은 과거의 법률 관계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이제 성향이 이제 오랫동안 직업병처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드렸으면 좋겠고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 소수자, 약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적어지고 지금 같은 불황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장주의를 만능으로 강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주의는 경제학적으로도 폐기된 이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22대 총선에는 잘못된 이런 정권에 경고를 줄 수 있게 견제를 제대로 하고 물가나 경제 침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제로 22대 총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나랑 맞는 것 같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 100점 만점에 몇 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가 4년밖에 안 됐다 보니까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 아이도 키워보고 시민의 가까운 눈높이로 의견을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부족함도 많이 느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주민분들께 당원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행인 것은 매우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 정도고 제가 큰 정치인이 돼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꼭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보람이 있었다, 기뻤다 이런 순간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그라운드 골프 클럽 어르신분들이 계세요. 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제 예산을 따와서 저희 정발산 쪽에 그라운드 골프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을 이제 경진학교 부근에 마련을 했는데 어르신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저한테 감사패도 주셨어요. 그게 한 2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너무 좋아하셔서 소소하게 기쁨으로 남고 있습니다. 올 해가 이제 청룡의 해고 갑진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작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도 끝났고 외환위기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올해도 기저효과 때문이지 2.2%도 간신히 달성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IMF 때 그리고 글로벌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시고요. 중소기업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특히 소상공인 분들, 중소기업 분들, 노동자분들 많으신데요. 올 한해 꼭 힘을 드릴 수 있는 말로만 정치하고 뭐 총선 때 공약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청년분들 취업 못하고 계신 분들 희망을 꼭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저도 정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유권자들과 약속한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재선에 도전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 2024 총선 자신 있다.